자, 부가가치세 방금 전에 했던 거, 부가가치세는 재화 용역이 유통되는 모든 단계 창출되는 부가가치 이익에 대해서 각 단계마다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래서 이 공급가액은 매출액이고 공급대가는 매출액의 부가세에 포함한 것을 말하고요. 이 특징은 일반 소비세입니다. 개별 소비세가 아니에요. 국세, 간접세, 그 다음에 소비지국,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하고 전 단계 세액공제법, 다단계 모든 단계마다 거래할 때마다 세금을 내요. 면세 제도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재화 용역이 공급은 사업자만 과세하는데 수입은 개인도 과세합니다. 직구로 다 사면 해야 돼요. 용역의 수입은 없고, 그 다음에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가 있는데, 과세사업자는 일반 과세사업자가 있고 영세사업자인 간이과세, 공급대가가 요 공급대가는 요 매출액이 부가세 포함한 거 8천만 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 면세사업자는 이제 병원이나 학원, 서점, 가공이 안 된 농축수 임산물 판매자. 이건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병원 치료받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하니까 책 같은 거 이런 건 다 면세를 해줍니다. 누구나 다 면세라 이건 부가세 안 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부가세를 내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는요. 모든 납세 의무자는 영리와 비영리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사업자. 이게 뭐냐면 계속 물건을 매입에다가 판매하는 사업자는 모두 납세 의무가 있어요. 계속 반복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과세 기간이 1기는 1월부터 6월, 2기는 7월부터 12월 31일까지 1기, 2기라고 그러는데 이 기간은 여러분들 분기 있죠? 3개월씩 끊어서 그러니까 요거는 1기 예정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딱 나와야 돼. 1월 1일부터 3월 말 31일. 1기 확정이다 그럼 4월 1일부터 6월 말일. 2기 예정은 7월 1일부터 9월 말일. 2기 확정은 10월 1일부터 12월 말일. 1년에 4번 신고 납부합니다. 법인과세. 언제 신고 납부하냐면 25일 후에. 왜냐면 요만큼 여유를 줘야 돈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요 신고서 같은 거 다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첨부 서류 같은 거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25일간의 여유를 줍니다. 개인과세자는 이렇게 4번 하지 않고 2번 하는데 그나마 요 1기 예정 1기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는 고지서로 다 날라오기 때문에 편하게 할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만 신고 납부를 하면 돼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도 다 세무사 사무소에 맡겨서 일을 하죠. 그 다음에 8천만 원 간이과세자가 4,800 원래 4,800이었어요. 게다가 8천으로 올라갔는데 요 사이에 있는 사람은 세액연수를 발행해야 돼요. 발행해달라면 발행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고 납부 기간은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1월 25일 날 신고 납부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6월 말까지 상반기분은 7월 25일까지 예정 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0.5% 공제하고 환급액이 없고 간이과세자는 물건 팔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금연수를 발행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4,800에서 8,000 사이 사람들은 세금연수를 발행하게 해줍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물건을 사거든요. 부가세 공제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자, 그 다음에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이과세 이제 포기일이 속하는 개시일, 신고 말일. 그러니까 이거는 매출액이 늘어나면 그렇게 되겠죠. 매출액이 8천만 원 초과되면 그 매출액에다 부가세 더한 금액이 8천만 원 초과되면 그렇게 이제 간이과세자가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는 1년간 공급 대가가 4,800만 미만인 경우는 아예 부가세 납세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니까 4,800이면 한 달에 부가세 합친 금액이 400밖에 안 돼요. 400 받고 이익이 뭐 한 40% 잡아도 160만 원 남겨갖고 뭐 집세 내고 전기료 내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아예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부가세 납부 방법도 달라요. 이 밑에 나오지만 그건 다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업 부진으로 여기 고지액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는 예정 고지도 면제합니다. 확정 신고 시만 정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정 고지할 세액이 50만 원 미만일 때는 아예 세금 안 내도 됩니다. 이거 예정 납부를 할 때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납부 안 하면 이것도 가산세 붙어요. 그 다음에 그 사업 부진이 돼가지고 그 예정 고지된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한 200만 원 됐는데 부가세 납부를 지금 실제로 낼 게 없어. 3분의 1이 안 돼. 지난번에 저기 직전 과세 기간에 50%를 고지를 하거든요. 근데 3분의 1에 미달될 경우는 아예 신고를 하면은 예정 고지액이 한 200만 원 내라 그러는데 하니까 뭐 내가 낼 게 없다. 그럼 이렇게 해서 안 내기도 하고 조금만 내기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자동차 중고자동차 매각 시에 면세 사업자는 이 자동차도 면세고 그 다음에 과세 사업자는 이 자동차 중고 팔을 때도 부가세 받아서 세무서에 내야 됩니다. 부가세 산출 방법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일반 과세자는 매출액의 10%, 매입액의 10%를 빼가지고 이 차가감 납부세액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불공제 세액을 더합니다. 공제를 안 해주는 세금. 죄송합니다. 불공제세액이라는 건 뭐냐면 공제를 안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접대비로다가 매입을 해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물건을 매입을 해다가 거래처한테 접대를 했어요. 아니면 대표이사 개인적으로 쓰려고 회사 이름으로 부가세를 내고 사왔어요. 이런 공제 안 해줍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경차나 화물차 외에 그런 건 공제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납부세액에다 플러스 해가지고 세금 더 내야 돼요. 그 다음에 경감세액이라고 있어요. 세금을 깎아주는 거. 그 다음에 가산세 더해서 마지막으로 낼 세금이 나와요. 경감세액에는 의제매입세액이 있고, 의제매입세액을 우리 동네 그 식당에 갔더니요, 사장님이 이걸 알더라고. 의제매입세액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저기 그 식당에서 여러분들한테 그 밥을 판매를 할 때 쌀, 그 다음에 배추, 그 다음에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거 다 면세로 사오거든요. 부가세 안 내고 사오는데 그 밥값을 받을 때는 부가세를 거기 포함된 금액이에요. 밥값이 10,000원이다. 그러면 9,100원이 밥값이고 900 얼마가 부가세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식당 하는 사람은 부가세를 몽땅 다 내야 돼. 공제받는 게 한 푼도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불공평하다. 우리는 왜 공제해 주는 게 없냐? 부가세를 농축수 임산물 판매하는 사람들이 부가세 해당하는 만큼 돈 비싸게 팔면 우리는 손해 아니냐? 우리도 공제해줘라. 그래서 매입세액이 있는 것처럼 의제한다. 의제는 간주를 한다 이거예요. 매입세액이 있는 것처럼 간주해서 공제해줍니다. 그 다음 폐자원 재활용 매입세액. 그 꼬물상 알죠? 꼬물상. 그 다음에 폐차장. 이 폐차장 같은 데는 이 재활용 하는 데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거 물건 사올 때 그냥 개인한테 부가세 안 주고 사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이거 팔을 땐 부가세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자신고, 홈택스로 전자신고하면 10,000원 깎아줘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받는다. 일반 환급은 30일, 조기 환급은 15일 이내. 그러니까 내가 받은 세금보다 매입한 때 낸 세금이 크면 세무서가 돌려줘요. 일반 환급은 언제 돌려주냐면 요 확정신고 요 7월 25일, 요 1월 25일, 7월하고 1월 요 확정 기간으로부터 30일 후에 돌려줘. 그러니까 너무 늦게 들어오니까 조기 환급을 빨리 받는 게 회사에 자금이 돌아가니까 요때는 요 4번 다 할 수 있어요. 요때부터 15일, 요때부터 15일, 요때부터 15일, 또 매달 이렇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날짜는 기억해 두세요. 조기환급은 15일. 요 신고 납부 기간부터 15일. 조기환급은 매달 할 수 있다. 일반환급은 확정 신고 시 납부 기간으로부터 30일 후에요. 간이과세자는 이 부가세 내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 그 일반 과세자는 100만원짜리 물건 팔면 10만원이 부가세인데, 간이과세자는요, 공급대가, 매출액과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에다가 부가가치율을 곱해요. 그러니까 이제 소매상 같으면 한 15% 되나? 한 30%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100만원이면 110만원이에요. 이제 공급대가. 이제 물건 사올 때 상대방은 간이과세자한테 물건 팔을 때 부가세를 같이 포함해서 그냥 110만원 받으면 거기에 부가가치율이 30%다 그러면 33만원, 거기에 10%니까 33,000원. 그러니까 액수가 싸죠. 내가 이거를 이제 팔을 때 뭐 200만원 받고 팔았다 그러면 20만원이 부가세를 내야 되는데, 이거는 그 내가 팔을 때 그 마진율에 대해서 하니까 거기 그 일반 사람들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왜냐면 영세하니까. 그리고 50만원 미만이나 아예 저기 여기 4,8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아예 납부 의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신청은요, 사업을 하면 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돼요. 여러분들 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세무서에 가서 저 사업을 개시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임대차 계약서하고 이거 제출을 해요. 그다음에 허가받는 업종은 허가 받은 그거하고 같이 이제 신고를 해요. 그러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미리 등록도 가능해요. 왜냐면 그 안에 그 물건 사고 팔면 그 매입세 공제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요거 만약에 사업자 등록 신청 안 하고 하다가 걸리면요, 매입세액도 공제 못 받지. 그 다음에 가산세예요, 이것도 또. 그 다음에 대표자 변경은 폐업 사유로 사업자 등록증을 새로 발급한다. 나머지는 변경한다. 사업하다가 저 이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주소는 그냥 변경이에요. 그러나 대표자 변경, 남편이 사업하다가 부인한테 사업장을 넘겨줬어. 그래도 사업자 등록증 새로 발급받아야 돼요. 그때 세금 미납액이 있으면 나하고 관련이 없다, 포괄 승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세금을 안 내도 돼요. 그건 남편이 내야지 본인이 이어받아 내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뭐냐면 주사업장에서 총괄해서 납부하는 거예요. 그 사업장이 10군데가 있다. 근데 그 중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 그럼 본점에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냥 한 곳에서 한 곳에서 납부만 합니다. 발급과 신고는 각각 해요. 신고는 각각 하는데 뭐 자금 관리하는 게 이제 본점에서 한다. 그럼 본점에서 그냥 이거 알아서 잘 하고, 그러니까 본점에서 그냥 한 군데서만 납부만 하는 거예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만 하는 거고, 세금에서 발급과 신고는 10개 사업장 다 각각 해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도 각자 내야 되고. 근데 이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주된 사업장에서 신고 납부를 한다. 한 개의 사업자 번호. 이게 뭔 소리냐면 10개의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자 등록번호를 딱 하나만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그 사업자 번호로 다 신고 발급하고 신고 납부를 해서 그냥 하나로 단위과세 제도라 그래서 하나로 받는 거예요. 그냥 통틀어서. 원래 각각 해야 되거든요. 요거는 각각 하고 납부만 본점이나 뭐 지점 한 군데서 하고, 이거는 그냥 아예 그 사업자 등록번호 하나만 받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자, 이제 아까 면세 설명했죠. 아까 면세는 설명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영세가 뭐냐면 수출하는 재화. 그러니까 수출할 때는 세금을 아예 못 받아요. 수출할 때는 세금을 못 받는 이유가 그 소비지급 과세 원칙 때문에 그렇고,
또 그 부가세를 받게 되면 물건값이 비싸지니까 물건이 잘 안 팔려요. 그래서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아예 수출하는 재화나 용역은 아예 세금을 안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서 영해세율이란 얘기예요. 영세는 영해세율. 면세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데 이건 불완전 면세예요. 물건 사올 때는 부가세를 냅니다. 근데 팔을 때는 부가세를 못 받아요. 그리고 환급도 못 받고. 이 영세는 수출하는 재화 영역, 국외 제공 영역. 외국에서 뭐 건설업을 한다든가 뭐 그러면 한국에서 외국에 가서 뭐 무슨 건설한다, 원전을 지어준다, 뭐 이런 거 다 달러 벌어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선박, 항공기, 외국 항행 용역, 수출하는 재와 인가공 용역, 맡아서 가공해준다 이거죠. 외화 획득과 사회 간접 자본 시설 건설 영역, 뭐 어업 기자재, 장구, 장애인 보장구 이런 경우는 공급 시 부가세를 받지 않고 매입 시 지출한 그 매입 시 부가가치세는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출할 때는 부가세를 못 받아요. 그러면 매입할 때는 부가세를 내고 사오거든요. 물건 만들어서 이제 수출하려 그러면 그 매입할 때 냈던 부가세는 세무서로부터 싹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완전 면세 제도예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직접 수출할 때는 발행을 안 합니다. 그 현대나 삼성이나 LG 같은 데는 저 아프리카에도 지점이 있어요. 지사가 있기 때문에 직접 수출해요. 아프리카 거기다가. 그런데 그 국내의 그 조그만 그 기업들은 국내 그 전문업자한테 위탁해 수출하거든요. 그럼 국내 업자하고 이렇게 이걸 주고받아요. 내국 신용장과 구매 확인서. 이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돼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이 내국 신용장이 뭐냐면 로컬 크레딧이라 그래서 그 미국에다가 수출을 하잖아요. 그럼 미국 저기 아무개 씨가 물건을 우리 회사 물건 사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물건 그냥 보내주겠어요? 그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물건을 그냥 보내요. 그 사람이 거기서 은행이 지급 보증한 신용장, 그 신용장을 팩스나 메일로 보내와야 돼요. 그러면 그거 보고 이거 은행이 지급 보증했구나. 그러니까 지급 보증했으니까 내가 은행 가서 요 시티은행이 미국 은행이거든요. 시티은행이 지급 보증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시티은행에 가서 내가 그 수출하고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그 신용장이 마스터 크레딧이라 그래서 마스터 원 신용장이 있어요. 그 신용장을 담보로 해서 국내 은행에서 쓸 수 있는 내국 신용장을 발급받아요. 그래가지고 원재료 사오고 뭐 구매 확인서 뭐 이런 거 원재료 사오고 뭐 그럴 때 이런 것으로 위해서 이런 거에 의한 그 간접 수출하거나 내가 원료를 사오거나 그랬을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돼요. 왜냐면 국내에서 주고받은 거기 때문에. 외국에다 직접 수출할 때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해요. 왜냐면 발행해봤자 부가세 못 받거든. 세금계산서 여기 보여드렸죠? 이런 거. 이런 세금계산서 발행을 외국 사람한테 이거 한글로 발행해봤자 외국 사람이 이거 읽을 수 있어요? 못 읽죠. 못 읽어요. 이거 발행해봤자. 그러니까 직수출은 아예 발급을 안 하고 국내 수출, 국내 간접, 그러니까 그 수출 전문업자한테 우리 회사 물건 좀 수출해 주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한테 이거 물건을 보내요. 그것도 수출이니까 요런 거에 의해서 이런 걸 주고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발행을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주고받고 세금계산서 그럴 때는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간접 수출을 하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그 면세는 부가세 역진성을 완화하고 소비자 부담 경감. 이게 뭔 소리냐면 요 역진성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면세예요. 수출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영세고 이건 돌려받아요. 완전 면세 제도예요. 근데 이건 불완전 면세 제도예요. 역진성이 뭐냐면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그 가정주부시니까 자 가서 이제 쌀을 한 포대 살라 그래요. 쌀 한 포대가 지금 한 6만원 하나요? 그러니까 6만원 하는데 거기다 부가세를 만약에 10% 붙여봐요. 그럼 66,000원. 왜 이렇게 쌀값이 비싸? 이런 느낌이 들어가죠?
근데 이재용이라는 사람 재벌 그 사람은 만약에 그 삼성그룹이라든가 이런 데서 10% 부가세 내봤자 그거는 뭐 돈도 아니야. 그러면 누가 더 세금 부담을 많이 느끼겠어요? 여러분들이죠. 이게 일반 서민들이 세금 부담을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먹고 사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기초생활 필수품, 농축수, 임산물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서민들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누구나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예 싸그리 다 면제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재벌이나 다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역진성, 역으로 여러분들이 세금 부담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완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비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거예요. 기초생활 필수품, 그 다음에 교육 용역, 의료보건 용역, 문화 관련 용역, 주택 및 주택 부수 토지 부가가치 구성. 여기 그 주택, 여러분들 그 만약에 주택에 월세 부가세를 받아봐요. 가뜩이나 월세 내고 있는데 거기다가 부가세까지 받으면 상당히 그 부담을 많이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싸그리 다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상가 임대는 부가세 냅니다. 주택만 해당이 돼요. 기타 국가,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우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공익 목적의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가 된다. 자, 토지의 취득은 면세지만 토지의 자본적 지출, 즉 철거비, 공사비, 이거는 과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 토지를 내가 샀는데 그 토지에다 집을 지으려면 땅을 고르게 평평하게 포크레인이 와서 작업을 해요. 그럼 하루 포크레인이 오면 50만원, 60만원 줘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 거기다 부가세 포함해서 뭐 55만원 이렇게 받아간다고요. 그런 거는 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면세는 매입세액을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지 못하여 불완전 면세다. 여기 영세는 환급을 받거든요. 여기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는데 이건 환급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건 불완전 면세예요. 면세 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해요. 세금, 이건 세금 계산서잖아요. 요거는 세금자가 빠져요. 계산서. 그리고 여기 부가세가 없어요.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수출하는 재화용역, 학술단체, 기술연구단체가 제공하는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면세를 포기할 수 있어요. 자, 이 면세 사업자가 내가 면세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매입세액을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못 받아서 불완전 면세.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된 면세를 포기해야 돼요. 자, 면세를 포기할 수 있으나 포기 후 3년이 경과해 해야 다시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면세를 포기하면 3년 동안은 다시 못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면세 사업자가 이제 수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수출하는 것만큼 내가 매입할 때 들어가는 부가세를 환급을 받기 위해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면세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불완전 면세. 역진성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면세요. 객관식 시험에 나와요.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영세, 면세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면세를 골라야 돼요. 환수효과와 누적효과가 소득세법상 사업자다. 이 사람들은 소득세법상 사업자예요. 환수효과, 누적효과는 몰라도 돼요. 이거는 놔두고 아무래도 그 면세 사업자는 자기들이 부가세를 냈으니까 물건 팔을 때는 자기가 낸 부가세만큼을 또 포함시켜서 더 비싸게 받겠죠. 이제 그런 뜻이 있어요. 영세율은 수출 등 외화 획득과 산업의 지원과 소비지구 과세 원칙의 국가 간 이중과세를 방지하게 한 완전 명세다. 환수효과가 발생하고 되돌려받는 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다.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돼요. 영세사업자는 일반 과세사업자예요. 이건 면세는 소득세법상 사업자고 영세나 일반과세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예요. 달라요. 그 다음에 적격증빙이라고 그러거든요.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건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계산서는 부가세가 없으니까 적격증빙이지만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는 없으니까, 부가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병원에 가면 쌍꺼풀 수술할 때
저기 그 현금으로 내면 좀 깎아드릴게요 하는 이유가 그 부가세를 안 받고 그 다음에 소득세 탈세도 하고 그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안 맞는 데는 전부 다 부가세 내는 게 부담스럽고 부가세 내야지 소득세 내야지 많아요 지금도. 적격증빙을 받아야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간이영수증은 공제 안 돼요. 이런데 간이영수증, 기타란 영수증 그거는 3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만 부가세 공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영세, 면세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의 대표자 변경은 폐업사유다. 새로 내야 되고 요 기간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50만원 미만일 때는 아예 예정 고지를 하질 않아요. 예정 납부를 안 해도 됩니다. 4,8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납세 의무가 없어요. 간이거세자는. 그 다음에 이제 세금연서 발행. 원래 공급시마다 발행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일반 과세자는 세금연서를 발행합니다. 과세형세. 겸용사업자는 과세면세를 같이 취급해요. 어디가 그러냐면 대표적으로 약국 있죠. 약국. 자, 약국은 의사가 처방한 것 조제를 하잖아요. 그건 면세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약국 가서 뭐 파스를 하나 산다든가 뭐 이게 뭐죠? 밴드 같은 거 하나 산다든가 그 다음에 뭐 비타민C 드링크를 산다든가 거의 다 부가세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건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겸용사업자는 세금계산서도 발행하고 계산서도 발행해요. 근데 여러분한테는 발행 안 해요. 누구한테만 발행하냐면 사업자한테만. 사업자가 와서 이거 세금에서 발행해 주시오 그러면 발행해 줘야 돼요. 뭐 소매업도 그런데 소매업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운영하는데 거기 가서 세금에서 발행해 달라 그러면 뭐라고 그냥 막 혼을 내겠죠. 그게 뭔 소리야 그러고 혼을 내겠죠. 자, 1일부터 말일까지 매출액의 합계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한 장의 세금에서 이게 뭔 소리냐면 이게 그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김은숙 씨하고 민가희 씨가 이제 서로 거래를 해. 김은숙 씨하고 민가희 씨가 서로 얼굴 모르시지만 자, 여기 김은숙 씨, 민가희 씨가 거래를 해 서로. 그러니까 한 달에 거래를 그냥 수백 건, 수천 건을 하는 거야. 그냥 단골이야 서로. 아 근데 그러면 그 물건을 공급하고 물건을 살 때마다 세금연서를 발행해서 받고 하면 수천 번을 해야 되잖아요. 수천 번. 그러면 김원숙 씨하고 민가희 씨가 아 이건 너무 이거 심하다. 너무 힘들다. 그럼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고 둘이 합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1일부터 말일 것까지 합계 우리가 거래한 합계 금액을 한 장으로 발행합시다. 그럼 얼마나 편해요? 자 보세요. 1일부터 말일까지 매출액의 합계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한 장의 세금에서 그래서 여기서 여기 보시면 요게 지금 작성일자라고 돼 있죠? 작성일자라고 돼 있어요. 작성연월일이에요. 공급연월일이 아니에요. 원래는 김은숙 씨하고 민가희 씨가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고 공급한 날 세금연서를 무조건 발행해야 돼요. 원칙은. 그 공급할 때마다 이거 한 장 한 장 발행하면 한 달이면 수천 건이잖아요. 아주 그냥 지겨울 정도로 발행을 해야 돼. 그럼 너무 힘드니까 우리 1일부터 말일까지를 한 장으로 발행합시다. 한 장으로 발행해서 그럼 날짜는 언제야? 다음 달 10일이 되겠죠? 그럼 지난달 1일부터 말일까지를 10일 날 발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 연월일이 아니라 작성 연월일이에요. 필수적 그 사항에 필요적 기재 사항에. 그리고 한 장이 생겨서 발행한 다음 날까지 전송을 해야 돼요. 만약에 전송을 안 한다. 그러니까 발급하고 이상이 없으면 금액이 틀리지 않으면 바로 전송해야 돼요. 국세청에. 근데 이제 틀리면 수정세금연서를 또 발행할 수 있죠. 그다음 과세기간에 확정신고기까지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 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세금에서 필요적 기재사항 지금 나왔죠. 여기 작성연월일. 이래서 작성연월일이에요. 왜냐면 이 김은숙 씨, 민가희 씨 두 분이 서로 주고받은 거는 한 달에 수백 건, 수천 건이니까 하루에도 뭐 12번씩 더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공급한 날로 쓰게 되면 아주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공급한 날이 아니라 이건 1일부터 말일까지 다음 달 10일 날 발급하면 작성연월일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작성일자가 있잖아요. 공급가액. 여기 보시면 여기 진하게 테두리 들었죠.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와 상호 또는 성명.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만 있으면 돼요.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공급가액과 세액이고 작성연월일이에요. 작성연월일. 자, 그래서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공급받는 사람은 등록번호만 있으면 돼요.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공급가액과 부가세, 작성연월. 이거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작성연월이 아니라 공급연월일로 나오면 이걸 골라내야 돼요. 간이가세자 아까 설명했으니까 요거는 뭐 참고로 알아두시고, 우리가 그 전년도 요거 이제 이렇게 개인은 혜택을 줘요. 그 저기 신용카드로다가 공급하면 탈세를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만큼 1.3%의 세금을 공제를 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 이거는요 공급가액이 2억 이상인 개인과 법인은 무조건 이거로 해야 돼요. 법인은 그냥 얄짤없이 이거로 해야 돼요. 근데 개인은 2억 이상인데 내년 7월 1일부터는 1억 이상 공급하면 무조건 이거로 해야 돼요. 이거로 안 하면 가산세 뭡니다. 가산세가 최고 1%예요. 그러면 1000억이면요 10억을 가산세를 내야 돼요. 여러분 가산세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저도 가산세를 엄청 많이 냈어요. 자그마치 세금 5천만 원 나왔는데 가산세를 3천만 원 내고, 또 2018년도에는 그 3월 10일까지 직원들 월급 준 게 한 억 단위가 되는데 그거를 신고를 5월 말일 했더니 가산세가 100만 원이 나왔어. 여러분들 100만 원이면 한 달 그 생활비도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가산세로 냈다니까. 그러니까 이 부가가치세는 가산세 안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요거는 세금에서 이제 전년도 10억 초과 공제되지 않고 1.3%를 공제해 주는 거는 그 신용카드로다가 여러분들 결제해서 신용카드로 물건 사고 뭐 체크카드로 사고 한 그 공제해 주는 연말정산할 때 하는 이유는요 탈세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물건 팔리면서 신용카드 받았으니까 어우 니네 참 잘했네 그러고 그 세금의 1.3%를 공제해줘요. 신용카드 발급 공급 대가에 1.3%. 이건 개인만은 그렇게 해줘요. 그 다음에 영수증 발행. 자, 세금계산서 원래는 이걸 발행해야 돼요. 이거나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발행해야 되는데 이 세금계산서 이걸 발행을 못하는 업종이 있어요.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어.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그냥 일반 영수증, 목욕, 미용,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여객운송업. 여러분들 버스 타고 지하철 타는데 기차 타는데 거기 가서 매표소에 가서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째려볼 거 아니에요. 아니 뭔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러고 째려볼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 그 목욕이나 사우나 갔을 때 또 미용실 갔을 때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세요 그러면 째려볼 거란 말이에요. 발행을 못해요. 여기는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외우세요. 목간여입, 입장권을 발행하는 업종. 요 목간여입은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 절대 세금에서 발행 못합니다. 이거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목간여입. 아까 일국간물 소전다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제가 빨간 거로 앞자만 해놓은 거는 잘 기억해 두세요. 여기 의료보건용이요 응급환자 이송료 세금에서 발급할 수 없다. 여러분들 병원 가면요 세금에서 발급 안 합니다. 그 영수증 주죠. 뭔 놈의 병원 가면 영수증이 그렇게 많은지 아이고 그냥 영수증만 그냥 이렇게 여러 장이니까 주머니 놓고 오기도 넣어가지고 오기도 힘들어요. 그 외에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 소매업, 음식, 숙박업 이런 사람들, 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수강비 이런 거는 영수증을 발행해요.
그 다음에 소매업 등 사업자가 세금계산 발행 요구하면 발행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 방금 전에 했던 목간여입, 택시, 노점상, 무인 판매는 절대 세금계산서를 발행 못합니다. 근데 그냥 소매업자들이라든가 여기 변호사라든가 세무사 뭐 이런 사람들은 세금계산 사업자가 발급해달라면 해줘야 돼요. 근데 목간여입은 안 돼요. 목간여입, 택시, 노점상, 노점상한테 가갖고 세금계산 발급해줘요. 오뎅 하나 먹으면서 500원짜리 세금계산 발급해주세요. 그러면 그 오뎅 파는 분이 그냥 막 째려보고 막 성질 내겠죠. 그럼 먹지 말아요.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은 아니 이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도 안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싸움 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유식해야 돼. 그래서 목간여입, 택시, 노점상, 무인 판매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그러나 소매업이라든가 이런 전문 직업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면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주공급이 뭐냐면 세금계산서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다. 직매장 반출은 원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이게 뭔 소리냐면요. 자, 물건을 사올 때 부가세 낸 거를 공제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물건을 사다가 자가 공급, 자기가 자기한테 공급한 거야. 자기가 쓴 거야. 그러니까 면세 사업으로 전용을 했어. 자, 예를 들어서 택시 회사의 택시는 면세 사업 전용이니까 가구점에서요. 가구점에서 가구를 사올 때 부가세 냈거든. 그러니까 부가세 공제 받았어요. 근데 그 가구를 학원을 하나 운영을 해. 그러면 학원에 갖다 설치를 했어. 그러면 학원은 면세거든요. 면세 사업으로 전용을 했어. 그래도 이거 자기가 자기한테 파는 거예요. 그 10% 부가세 내야 돼요. 그 물건 그 시가로 10% 부가세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가 생산한 자동차, 천시초가 운수업자를 업무용 사용, 운수업차를 유지비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요. 그 직매장 매출도 있고 운수업의 차를 이제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생산한 자동차를 이런 거로 사용하는 게 이제 자가 공급이 돼요. 자기가 생산한 거를 자기한테 원래 외부한테 팔아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외부한테 돈을 받질 않고 그냥 자기가 자기한테 파는 걸로 했어요. 자기가 갖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가 만든 물건 자기가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물건 팔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의 10%를 부가세를 내야 돼요. 직매장 반출은 직매장끼리 물건을 주고받을 때 이건 원가로 발행합니다. 근데 아까 그 배우셨던 그 주사업장 총괄납부나 단위과세 사업장일 때는 이거 발행 안 합니다. 어차피 통틀어서 하니까. 개인적 공급, 사용 소비가 끝난 때 공급식이다. 사용 소비된 때. 개인적 공급은 자기가 자기한테 공급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공급을 하는 거야. 이거는 개인적으로 갖다 쓴 거예요. 물건을 회사가 사왔는데 그거를 개인이 뭐 대표이사가 갖다 썼던 누가 갖다 썼던 개인적으로 갖다 쓴 거예요. 그래도 이거는 부가세 10%를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 사업상 자기가 사온 물건 부가세 공제받고 사온 물건을 그러니까 거래처한테 그냥 증여를 해버린 거야. 증여 시기가 공급 시기. 사용 소비된 때. 폐업 시 잔존 재화. 자, 폐업할 때 재화가 남았어. 여러분들 그 물건 사올 때 잔뜩 사다가 창고에 쟁겨놨어. 그럼 그거 다 부가세 공제 받거든요. 근데 폐업을 해버렸어. 그러면 이건 물건 하나도 안 팔고 폐업을 해버렸으니까 국가에서 세금 받을 게 없잖아. 그 물건 팔아갖고 부가세 받은 거를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안 내고 그냥 폐업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폐업할 때 그 남은 재화의 원가가 아니고 그걸 시가로 팔았을 때 그 10%를 부가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가세를 내는 사업자는요 폐업해도 골치 아파요.
폐업해도 부가세를 세무서에 내고 폐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간주공급이라는 건 공급으로 간주한다. 간주라는 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너는 이건 매출한 거니까 부가세 10% 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계사패 한번 해보세요. 자계사패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근데 간주공급이 아닌 거 있어요. 원재료 및 기술개발 시험용으로 사용하거나 수선 및 그냥 물건 사온 거나 그러니까 원재료 사오거나 뭐 물건 사온 거를 원재료로 쓰거나 또 수선하는 데 쓰거나 또 무료 서비스로 그 다음 불량품 교환하거나 진열용으로 반출하거나 사업을 위하여 종업원 실비 변상하거나 복리후생 작업복 작업화 이런 거 물건 사올 때 부가세 10% 내고 사왔거든요. 창립기념일, 생일, 경조사, 명절 선물, 직장체육회 1인당 10만원 이하의 재화의 지급은 이거는 간주공급이 아니에요. 부가세 안 내도 돼요. 10만원 초과되면 초과되는 부분은 내야 돼요. 10%. 견본품 제공, 광고물 제공, 특별 재난 기부 물품 등은 간주공급이 아니다. 부가세 안 냅니다. 이런 경우는. 자, 이제 납세지가 있어요. 어디서 내느냐?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은 주된 사무소, 업무 총괄 장소. 이게 이제 그 자기 사업장이 있는 곳에 세무서에다 낸다 이 소리예요. 부가세를.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은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 법인인 이제 우리 회사는 강원도 어디에 주소를 두고 있다. 그럼 그 세무서 찾아가야 돼요. 관할 세무서를.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제조업은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광업은 광업사무소. 부동산 임대업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들 사시는 동네에 빌딩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빌딩을 가진 그 대표는 어디 사느냐면은 강원도에 살지 않고 경기도에 살아요. 그러면 그 빌딩을 임대를 하거든요. 그러면 집세를 받아요. 집세의 10% 부가세를 받거든요. 그럼 그 부가세는 어디다 내느냐 하면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그러니까 그 강원도 그 관할 세무서에 내요. 그럼 이 사람이 경기도 세무서에 내는 거는 주소지에 내는 건 소득세만 그렇게 내고 부가가치세는 등기부상 소재지예요. 그 다음에 무인자동 판매기는 업무 총괄 장소. 이거는 뭐 거소. 이거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용역의 공급은 이런 서비스고 재화의 공급 시기는 이런 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대. 장기할 판매. 아까 그 앞에서는 장기든 단기든 전부 다 물건을 이렇게 인도할 때라 그랬는데 이건 부가세를 받기 때문에 대가의 부분을 받기로 할 때 그렇게 돼요. 반환 조건부, 동의 조건부, 조건이 성취될 때, 기한이 경과되어 확정될 때, 가공 재화를 인도할 때, 무인 판매기에서 재화를 꺼낼 때 매출이에요. 여러분들 자판기에서 그 동전을 꺼낼 때 그때 매출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별표해 놓으세요. 외국에 수출할 때는 선적이래요. 나머지는 참고로 읽어두세요. 자, 용역의 공급 시기는 다 이제 이제 이렇게 보통 진행 기준이니까 이거 참고로 읽어보시고,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제 안 해주는 거, 사업과 관련이 없고, 개별 소비세, 자동차 구입, 그러니까 이제 경차가 아닌 거, 뭐 아반떼, 소나타 이런 것들, 접대비, 면세사업 해당, 뭐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 이런 거는 공제를 안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 가산세가 이렇게 붙어요. 뭐 미발행하면 2% 붙어요. 그러면 100억이면 2억을 가산세를 내야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래서 가산세 안 내도록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상권 매입 시 100만원 매입했어. 외상으로. 그럼 부가세 10%, 부가세 대급금, 요거 10% 부가세 낼 때 대급금. 내가 물건 살 때 그 사람한테 이걸 주는 거는 그 사람이 세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대신 내가 납부했다. 그리고 내가 물건을 팔았어. 200만원 팔았는데 요거 10% 20만원을 부가세를 받은 거예요.
부가세를 받은 거야. 부가세를 받았어요. 그 부가세 예수금 내가 맡아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6월 말일날 일기 확정 신고기간 종료일,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그 말일날 요 부가세 예수금하고 대금을 이렇게 퉁쳐요. 이렇게 반대로 보내 퉁쳐. 퉁치면 20만 원이 여기 오고 대금이 이리 가. 그리고 전자신고하면 만원 깎아줘요. 홈택스로 전자신고하면. 그럼 나머지 9만 원은 세무서에 세금을 내려가야 돼. 이건 말일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7월 25일 날 세금 내려가죠. 일기 납부시. 그럼 미지급 세금 납부하고 현금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승용차 2000cc를 3천만 원에 구입하고 부가세 10%와 함께 냈다. 그럼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분개하면 안 돼요. 이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하면 안 되고 차량값에다 가산해야 돼요. 공제를 못 받으니까.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 기름값 같은 거. 그러면 이것도 부가세 이거 공제 못 받아요. 승용차 2000cc니까. 1000cc 미만 999cc까지 그런 거는 이렇게 부가세 대급금 예수금 해서 이렇게 퉁쳐 가지고 나머지만 세금 냅니다. 자, 여기까지만 오늘 진도를 나가고요. 좀 부족한 건 목요일 날 이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